안녕하세요. 예란TV에서는 오늘 또 역시 그 심주일 전 북한군 고위 장교 분을 모시고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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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담임하신 교회가 어디죠? 창조교회라고. 아, 창조교회요. 네. 저는 창세기를 믿습니다. 아, 인천 쪽에 계시는가요? 네. 네. 근데 목사님, 그 우리 애청자들이 그 목사님에 대한 그 팬심이 대단해요. 목사님 그게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저는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 나오셔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이 어린 양들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진리와 진실과 정의만을 놓고 저는 얘기를 하니까요. 교회 떠나서도 좋고 안 떠나서도 좋은데 단지 이제 목회라는 차원에서 여기서는 얘기 못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시간을 드리면 설교 좀 하시겠습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못 떠나죠? 아니, 주일날 설교를 미리 하셔야죠. TV, 요즘엔 뭐 TV 설교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아주대학교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왜 갔습니까? 그 헌혈, 그 애국단체에서 그 이국종 그 교수님을 좀 격려하고 또 오청성 그 병사를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어제 그 아주대학교 병원 앞에 가서 격려하는 어떤 그 행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 한 3분이 같이 가서 오청성 그 병사가 정말 그 총알을 많이 맞고도 살아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건 못 만났죠? 못 만났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아직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고. 뭐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건 아닌가? 근데 아직도 이 오청성 씨가 조사기간을 못 거친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사기간을 거쳐서 앞으로 거쳐야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하고도 만나야 되니까 아직은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멀리해서 오청성 사랑한다, 살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메디컬 뉴스라고 하는 그 의학 그 신문에 그 아주대학교 병원장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그 오청성 병사의 그 치료비를 미루면서 지급해 주겠다는 사인을 안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정부가 이런 걸 빨리 결정해 주지 않고 저 부처들끼리 막 밀리나 봐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통일부에 밀리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이제 부처관끼리 이렇게 밀면서 지급에 대한 그 사인을 아직 안 보내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오청성 씨가 38선을 넘어온 귀순 용사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그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게 남한에 이렇게 피 흘리고 갔지만 남한 국민들이 이렇게 그 치료를 잘해줘가지고 살아났구나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는 뭐 군인이 정말 죽지 않고 살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라든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대북 정치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먼저 본 때도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북한 아이들이 추격을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40여 발을 발사하고 분명히 돌아서서 자기네 상부에다가는 사살했습니다. 라고 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았거든요. 또 살렸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승리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치료비가 이제 문제라면 당연하게 이게 뭐 정부가 치료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분이 뭐 어청성 씨가 한국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의도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막 드네요. 그러게요. 그 뭐 그렇게 인간성이 많으신 대통령이 그 뭐 사람 중심을 떠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청성 병사에 대해서 격려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참으로 정말 같은 탈북자로서 정말 그 자괴감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탈북자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부 국민들께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기를 네가 그 모금 통장을 개설하면 내가 돈을 좀 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유 저도 너무나도 많은 모금을 막 하게 돼가지고 나도 막 이 모금하는 게 막 지겨워요. 근데 뭐 우리라도 이제 이 모금 통장을 개설하고 얼마라도 이 그 치료비에 보탤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부가 듭니다. 치료비를 안 내도 우리 애국적 국민들이 모금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정부 입장은 전 난처하겠죠. 정부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아덴만 그 선장 있지 않습니까? 예. 석혜균 선장 그것도 치료비를 2억이나 안 줬대요. 안 줬던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한국 분이었고 그렇죠. 자기 소속된 그 어떤 뭐 회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어청성 이분은 뭐 아무데도 소속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대한민국 국적도 해보가지 못한 사람인데 동부를 찾아온 사람인데 그러게요. 정부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근데 그 정부가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기상천외한 일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그 기능이 거의 해체됐다고 할 수준의 그 국내 기능이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대외 안보 정보원 뭐 이름도 이상한 부르기도 힘든 이런 이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정원이 뭐 이제 개혁한다시고 네. 이제 국내 특히 대공수사 이걸 다 폐지한다, 네. 없앤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손에 딱 잡고 있어야 할 법 가운데 우린 법치국가니까요. 그렇죠. 법을 잡고 있어야 예.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럼요. 국민도 보호받고 나라도 보호받고.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잘 지켜야 할 법이 안보법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안보법인데 국가안보법을 정말 그 법을 가지고 자기 직능을 수행하는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이 국정원 안에 대공수사를 비롯한 국내 수사를 없앤다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항상 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이적과 내부이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내부이적은 옥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부이적과는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안 싸운다는 거죠. 예? 안 싸운다면은 우리로 말하면 내부이적 하면 이 간첩, 그다음에 이 반역자, 예? 맞아요.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자, 예, 예. 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내부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사람들 마음껏 활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대안보 그럼 정보 국가보안법은 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럼 법을 없애고 이걸 한다던가 법을 없애기 전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넘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대안보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의 적이라는 것은 누가 막아내느냐? 외부의 적은 사실 군인이 막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은 그래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군이 필요 없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쯤에서 말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북한의 군부에 이제 아주 책임적인 위치에 계셨는데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북한은 대남 공작에 목숨을 걸고 해요. 최근에 내가 인포메이션을 좀 받아보니까 예. 그 세력을 더 넓히더라고. 아 간첩을요. 네. 예. 더 넓히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 간첩 잡는 걸 없애버리게 되면 국내에서는 간첩 잡는 일을 전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문을 열어놔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나라에서 지금 살 수 있는 문을 열어놔 주는 거고 이 나라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 안 지키겠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남북한으로 갈라진 나라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안 지키면 저쪽에다가 길을 내주는 거죠.
그럼 북한 보고 먹으라는 겁니까? 뭐 그밖에 더 있어요 뭐. 그럼 우리는 북한이 여기를 먹으면 우리 변절자 뭐, 북한 편에서 우리 변절자니까 우리 제일 먼저 실종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부터 이제 듣었던 얘기인데 야금야금 해서 올 때까지 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 나라에 양심 있고 애국적 국민들이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근데 애국적 국민들은 있긴 있는 겁니까? 아, 그래도 그건 있겠죠. 이 아니, 나라에 국민들 중에도 천안함 사건 때 뭐 저기 북한이 했다고 그러는 거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요. 천안함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가만 보면 그 북한은 유일적인 이 조직 체계 안에서 네. 유일적으로 이제 수뇌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그렇게 주입시켜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선진국 수준에서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네. 국민들은 아니 언론도 아니 좌우가 갈라져 있는 조건 하에서 네. 정말 좌측에서 언론에서 막 이렇게 떠들면 우리 국민들은 뭐 그런가 하고 그걸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국민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의 존재로는 알아야 된다. 그렇죠. 북한의 기본 존재, 북한의 기본 존재 목적과 네. 내가 여기에 정치하는 분들,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연구한다는 대북 전문가들한테 북한 노동당을 연구해라. 북한 노동당을 연구하면 북한을 알 수 있다. 북한 노동당 강령에 당면 목적에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에 수립한다고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를 해방하겠다는 건데 네. 이러한 북한 노동당을 알면 북한을 알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 노동당에 대해서 몰라. 연구도 안 해. 알려고 하지도 않아. 네. 그저 알려고 한다면 무슨 시장이 생겼다느니 네. 또 뭐 한류가 어디 가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걸 즐겨 한다느니 이런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벌컥벌컥 그거나 주지면서 강의나 하고 말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한테 주자는 게 뭡니까? 북한의 핵심적인 존재 가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혁명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떠드는 대로 일과딱 해요. 네. 예? 이게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느 한 정말 음식점에 밥 먹으러 이제 들어갔는데 예. 거기 사장이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천안함 사건 때예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그 카운터에 또 텔레비가 있더라고. 그걸 보더니 이거 북한이 안 했는데 북한이 했다고 지금 말이야. 우리 정부는 이렇게 떠들잖아.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다가 네. 저는 북한을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장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존댓말도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사장 그랬어요. 뭐 연령으로 봐도 내가 한참 인생의 선배니까. 그래서 당신 북한을 아는가? 칼기 폭파 작전할 때 김정일 옆에 당신 있었는가? 네. 나는 있었단 말이야. 네. 아웅산 폭파 작전할 때 당신 김정일 옆에 있었는가? 네. 나는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음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 식사하던 분들이 이제 식사를 못하고 그런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북한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사장 보고 그랬어요. 사장, 당신 이 음식점이 당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제 개인 소유입니다. 여보, 이게 공산화되면 뺏겨. 그렇죠. 당신 무상계급이 된단 말이야. 응? 알기나 그런가? 그러고서 이제 식사하는 분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맛있게 먹자고. 그리고 저는 그날 거기서 밥 먹었어요. 그래요? 그 후에도 그 식당 제가 갑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제는 갈 때마다 그 사장이 저를 보면 애국자님 하고서 이렇게 인사하고 돼요. 그래요? 그 겨양이 된 건가요? 글쎄요. 됐다고 봐야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한국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국가에서 다 빼앗으면 나를 주는가 하는데 줍니까? 그건 아직 공산주의 잘 몰라서 그래요. 빼앗으면 이재용이 거 빼앗으면 날 주는 줄 아는데 날 줍니까? 그건 국가 거고 국가 거는 본질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 한 사람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그 이재용이 잡아다가 이제 삼성 빼앗으면 야 어느 날 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까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 해체에 박수를 치겠죠. 저는 그래서 현실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북한 그 체험장을 좀 만들어. 그 북한에 보내면 되는데 왜 안 갈까요? 안 가잖아요. 제가 그 어느 대학 주사파 학생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예. 뭐 사람이 모든 것이 주님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 사상의 기초입니다. 김일성 이제 다 암기하고 있더라고.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주사파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과 논쟁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육설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살라. 예. 그랬더니 북한은 주체사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이 땅을 주체사상화해야 된다. 그래서가 필요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러면 주체사상이 붉은기가 풀풀 날릴 때까지 싸우자. 내가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청와대 기아가 주체사상이 붉은기가 날릴 정도로 붉은 기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싸우자. 그럼 붉은 기아를 깔아야 되겠네요 이제는. 그래서 당신들이 공산주의 혁명 투쟁을 어떻게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서 최고의 투쟁 방법은 무장 투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총을 잡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국군 부대를 하나 치고 손에 무장을 잡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힘이 모자라면 노동자 농민들 속에 투쟁 대열을 확대하고 그래도 힘이 모자라면 김정일 장군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자신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더 했어요. 위대한 스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혁명을 하려면 죽을 각오를 가져야 된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이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이렇게 또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내가 욕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따 투쟁이나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사람이 살려면 옳게 살고 진실로 살라. 그랬더니 뭐 뿔뿔이 다 헤어지고 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틀렸어요. 지리산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청와대에다 들어갔잖아요. 글쎄 이젠 다 들어갈 때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젠 푸른 기아를 빨간 기아로 갈아 껴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주사파 학생들이 이렇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는데 사람의 사상은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렇겠네요. 그 바뀐다는 것은 현실 체험이 있을 때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깨달으려면 북한 사람들처럼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것도 봐야 되고 장마당에서 땅거지가 돼가지고 빌어도 못 먹어서 주워도 못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을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현실 체험을 해야 돼요. 현실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참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지금 국내에서는 국정원이 지금 거의 해체 수순으로 들어갔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이제 북한을 찬양하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지원하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것 같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그 이석기도 막 석방하고 난리친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석방하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은 지금 이번에 국가 핵무력 완성의 해라고 선언을 했더군요. 네, 이번에 화성 15호가 쏘고서
그렇게 중대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김정은의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김정은의 전략은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이어진 전략이 계속 이어지는 네. 전략인데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북한의 핵무장하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네. 핵과 관련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굶어 죽는 형편이 무슨 핵인가 이러면서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한 20년 됐죠 이제. 네. 그것이 지금도 제일 가슴 아파요. 네. 아니 정보라는 것이 사실을 제공했을 때는 신뢰해주고 네. 그걸 참고로 해야 국가인데 네.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제출했던 그 정보 자료에 따라서 오늘 현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때 김대중 정부였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실까지 왔어요. 네. 그때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김정일이가 우리가 핵을 무장하면 우리는 온 세상이 우리 원수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는 온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그랬군요. 얘기를 했어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핵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핵을 가지고 미국과 이제 맞짱을 두면은 이제 6.25와 같이 유엔에서 다국적 무력도 형성될 수 있고 미국 편에서는 나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예. 예. 그건 뭐 지금도 그렇게 돼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계산한 것은 미국 편에 선 나라 수뇌부까지 다 까다.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그랬을까요, 목사님? 그 지금 시진핑이 어제부터 지금 세계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중국 공산당 무슨 고위급 회담인가 뭔가 이런 거를 한다 그러는데 네. 29일 날 김정은이가 지금 그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바라보기에는 그 시진핑한테 보내는 경고 같은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문제번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대상 일꾼들에게 강연제강을 배포했는데 그 강연제강에는 중국까지도 우리 핵무력권 안에 있다. 아, 네. 그러면 어쩌면 김정은이가 중국에다가 핵을 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단순하게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자기는 지금 평화를 위한 것이다. 네. 자주권을 위한 것이다. 예. 미국의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데 미국의 핵으로 위협한 적도 없고 예. 또 미국이 북한을 침략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철전지 원수 100여 년의 철전지 원수 그걸 기점으로 하는 건 샤마노를 넣고 말하는 것인데 네, 그렇죠. 샤마노는 상선이었고 사실 샤마노가 한강으로 들어오게 됐던 건데 해도 작업을 잘못해서 대동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북한은 이제 그다음에 6.25 때 6.25 때는 뭐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이 나라 땅에 미군과 미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러한 백일화에 드러난 과학적인 자료들을 놓고도 이제 그 북한은 그걸 자꾸 뒤집어 엎으면서 그렇죠. 미국이 전쟁을 했고 미국이 침략했다 하기 때문에 철전지 원수다기는데 철전지 원수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이 땅을 통일 못 시켰으니까 그렇죠. 미국 때문에 김일성이가 이 땅까지 차지하고 통치를 못 했으니까 철전지 원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그렇게 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자꾸 미국이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니 나는 미국도 답답해. 우리가 너네를 언제 침략했냐 하고 좀 변론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그런 말을 안 해.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변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레드라인에 오지 않았다. 그분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뭐예요? 여기 그냥 제주도까지 북한이 먹는 날이 레드라인이죠. 그러니까 저기 청와대 청기화는 붉은 기화를 홍기화로 바꿔야 돼요.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홍화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홍화대. 예. 그리고 그 뭐 듣자니까 지금 북한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무던히도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막으라고 그런다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저는 88 올림픽 때를 보면 돼요. 88 올림픽 때도 김정일이가 저걸 파탄시키라. 그러면서
이제 김승일이나 김현희 같은 이제 그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858인가 칼기 폭파 네. 그 대한 항공을 폭파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그런 비행기를 하나 폭파시키면 많은 나라들이 저건 불안전한 나라기 때문에 네. 올림픽에 안 갈 것이다. 아, 예, 올림픽에 안 가면 올림픽이 발족자리가 되던가 뭐 이래가지고 그 작전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로 봐서 평창 올림픽도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무슨 무엇인가 하여튼 하려고 할 거예요. 대테러가 네.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대테러 및 어쨌든 위협 공갈 뭐 이런 예. 별의별 작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김현희 씨를 그 북한 간첩이 아니고 무슨 가짜다 이러고 막 떠들어서 김현희 씨가 상당히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니 뭐 그 이상도 과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어 보려고 하는 뭐 북한 편에 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요. 난 도대체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밥은 대한민국에서 먹는데 왜 편은 북한을 두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진실은 진실이라고 그러고 가짜는 가짜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정의는 정의라고 그러고 비정의는 비정의라고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당이라는 그 당도 있더만요. 그 예? 당이 정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국정 교수님을 이번에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김정대 의원 사퇴하셔야 됩니다. 사퇴하시라고요. 난 그래서 이거 참 막 속상해요. 그러게요, 목사님.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평창 올림픽이 내년도 2월 8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 생일인데요. 그날 북한군 창립일이네 원래. 그렇죠. 예. 근데 날짜가 또 이렇게 많나? 근데 어쨌든 김정은은 이 평창 올림픽을 파탄시키기 위한 대규모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동의하시죠? 국정원에서는 뭐 이제 길을 열어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뭐 참. 근데 이제 그 잡혀가신 분들 보게 되면 다 그 대공 업무에 좀 종사했던 분들이 제일 많이 잡혀가셨더라고요. 뭐 지금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다 감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랍니까? 예. 청와대가 홍화대로 바뀌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우리가 손 놓고 녹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애국 국민들의 더욱더 이 분발이 기대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알게 되고 진실이 밝혀질 때는 정말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발할 뿐만 아니라 별의별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주셨죠.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살아본 적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정말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풍요와 번영을 누려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운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두 주먹 부릅쥐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